북한은 수령을 중심으로 당이 국가를 이끄는 이른바 당 국가 체제인데요. 주요 정치 행사 때도 노동당을 상징하는 이 당기가 국기인 인공기를 앞설 정도입니다. 때문에 36년 만에 열리는 이번 당대회는 우리로 치면 대선과 총선을 겸한 것만큼이나 중요한 북한 최고의 정치 행사입니다. 지도부 선출은 물론 당 규약 개정과 주요 정책 제시 등 사실상 모든 것이 이 당대회에서 결정됩니다. 아버지 김정일 때도 열지 못한 당대회를 집권 5년차 김정은이 개최하는 이유, 그 배경을 허효진 기자가 분석합니다. 1980년 6차 당대회 당시 평양 주민 100만 명이 동원됐던 군중 시위 모습입니다. 붉은색 당기를 든 군중들이 거대한 시위 행렬을 이루더니 주석단의 김일성 부자를 향해 환호합니다. 북한은 6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일을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해 후계자로 공식화했습니다. 주재사장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주재사장 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람도 모른다는 확고한 입장과 관점을. 하지만 당대회 이후 김일성은 주민들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지 못하면 당대회를 열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발언이 유훈이 돼 고난의 행군 등 경제난에 봉착했던 김정일은 단 한 번도 당대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집권 5년차에 불과한 김정은이 당대회를 강행하는 데는 이른바 유훈 통치를 접고 자신의 시대를 선포하려는 포석이란 분석입니다. 이 밥에 고깃국은 못 먹었지만 어쨌든 군사 강국을 만들어놨고 지도자의 배짱과 담대함과 그 기계로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됐다.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 핵미사일 개발을 최대 성과로 내세우면서 무상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군중 시위 연습이 한창인 김일성 광장입니다. 7차 당대회는 오는 6일 4.25 문화회관에서 김정은의 개회사로 시작되는데요. 군중 시위 같은 경축 행사와 함께 주요 노선 결정과 핵심 지도부 인선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북한은 지난 1946년부터 모두 6차례 당대회를 열었는데요. 3, 4차 때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7개년 계획이 발표됐고 직전인 6차 때는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명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당대회의 최대 관심은 역시 김정은 시대를 공식화할 권력구조의 변경 여부입니다. 여전히 할아버지, 아버지 밑에서 제1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김정은이 별도의 직위를 신설할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김영남과 박봉주 등 원로 세대가 퇴진하고 조영원, 홍영칠 등 부부장급 실세들과 특히 여동생 김여정이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도 큽니다. 중국 고위 인사의 방북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지난해 류인산 상무위원의 경우처럼 당대회 직전 김정은이 중국의 실세급 인사를 전격 초청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기간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여부가 향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인데요. 계속해서 김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풍계리 핵실험장. 이제 남은 것은 김정은의 결심뿐입니다. 김일성 생일에 맞춘 무수단 발사와 군 창건위를 겨냥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여기에 7차 당대회용으로 추가 핵실험을 감행해 도발 수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5차 핵실험은 70일 전투가 끝나는 다음 달 2일부터 당대회 개최일인 6일 이전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7차 당대회에 내세울 마땅한 경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핵 능력을 과시해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려 할 거란 분석입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거듭 핵에는 핵으로 맞설 것이라며 핵 위협을 쏟아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맞설 것이라는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기도에 따라 핵무력 강화의 발걸음을 더욱 다그쳐 나갈 것이다. 하지만 5차 핵실험마저 강행할 경우 원유 공급 중단 등 고강도의 추가 제재가 불보듯해 북한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퇴로 확보 차원에서라도 북한이 곧바로 핵실험 카드를 쓰지 않고 남겨둔 채 당대회 이후를 대비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